김교헌 선생님, 그 무원 김교헌 선생님,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the first generation of revisionist scholars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revisionist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글의 맥락에서는 이게 사이비 역사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김교헌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이 사이비 역사학 1세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한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역사입니다. 참 역사라고 불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공부하다가 해외 한국학자,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한국사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사를 너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특히나 그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추종하는 듯한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 분의 글을 제가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한국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는 위기를 겪고 있다, 심각한 왜곡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좀 제가 한 가지 미리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심지어는 그 신채호 선생님,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조차도 이 사이비 역사학자로 모는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충격 받으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서 독립운동과 역사학 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훌륭한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조차도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예의조차도 없이, 물론 뭐 학자의 그 연구자의 양심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정을 따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심껏 최대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적어 나갔던 그분에 대해서 사이비 역사학자, 역사 추정주의자, 이런 식의 그 오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잠시 동안 할 말을 잃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미리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 기념사업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등등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 기념사업회를 하거나 아니면 단재 선생님을 존중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논문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단재 선생님을 이렇게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지켜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그때는 그분을 못 지켜드렸잖아요. 1930년대에는 그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못 지켜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그분 지켜드리지 못했잖아요.
이제서야 2000년대 들어서서야 우리가 겨우겨우 그분 국적이라도 찾아드리고 그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뭐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지고 해서 추모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해외에서는 이분이 지금 사이비 역사학자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으실지 그것도 우리가 꼭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논문의 초록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각이 어떠한지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그걸 한번 좀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논문이 실려있는 잡지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지 정보입니다. 한국학 유럽 저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한국학 저널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2019년에 나온 논문이고 한국 사이비 역사를 진단하고 까발린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헬싱키 대학 조교수 앤드류 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영문 초록입니다. 영문 초록인데 이거를 이제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미리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초록. 최근 대한민국에서 요 초록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 역사관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초록. 대한민국에서 고대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관한 사이비 역사학이 유행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고조선이 만주 땅을 중심으로 한 광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웅 단군 신화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만들어진 제국의 유구성과 시원성, 뭐 원시성, 태고성, 태고부터 존재했다는 의미, 이런 의미, 이거를 중국 내몽골과 요녕성에 걸쳐 있는 신석기 시대 홍산문화로까지 거슬러 올려 연결짓는다. 이러한 명백한 시공간적 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한국 고대사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왜곡된 역사, 이게 이제 사이비 역사라는 뜻입니다. 사이비 역사라고 명확히 규정하기를 꺼린다. 그 이유는 고대 제국론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이 엄청 큰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합리주의 학자로 포장하고 다양한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증거주의적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국내 학계를 식민사관을 유지하려는 친일 인사들로 매도하는 감성적인 공격을 펼친다. 고대 제국론자들이 주장하는 증거들은 20세기 수정주의와 왜곡된 역사의 산물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있는 거를 없다 하고 없는 걸 있다 하는 그 막 팩트 자체를 조작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수정주의자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쓴 겁니다. 다른 의미의 수정주의, 리비저니스트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다른 이제 뭐 그렇게 나쁜 뜻이 없는 그 리비저니스트라고 하는 그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수정주의, 리비저니스트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런 이제 있는 거를 없다 하는 그 사이비 역사학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사이비 역사학, 수정주의와 왜곡된 역사의 산물이지만 이게 꼭 또 이제 사이비 역사예요. 예, 사이비 역사의 산물이지만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비전문가들에게는 설득력 있고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해방 이후의 민족주의적 프레임과 중국과의 역사 갈등 속에서 이러한 웅장한 고대사관은 양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얻어 학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사이비 역사를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적인 증거들을 소개하고 반박하며 그들의 주장을 폭로하고 이러한 현상을 더 넓은 범위의 세계적 사이비 역사와 고고학의 맥락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의 세계적 사이비 역사와 고고학의 맥락에서 진단하고자 하는 이제 인도에서도 우리하고 좀 이제 인도도 옛날에 식민 지배 받았다가 다시 해방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이제 식민사학, 인도판 식민사학에 대한 반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인도판 식민사학에 대한 반발이 그게 그 아주 과학적이고
그 학문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건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사입이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식민사학에 대한 그 반발 이것도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사람의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거의 그 젊은 그 역사학자들 모임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그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하고 거의 이게 뭐 같은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책의 축소판 정도? 그런지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글의 이 논문의 전체적인 목차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선, 방금 전에 봤던, 방금 전에는 그 이제 초록이네요. 초록, 선 아니죠. 예. 자, 선, 그 다음이 한국의 사이비 역사가 간단하게 진단해 본다. 유사한 해방 이후의 사이비 역사학, 인도와 한국, 동이민족설과 알타이어족설 오류, 만들어진 제국으로서의 고조선 문제, 만들어진 영역 그리기, 문화역사적 고고학과 정치적 만주의 각인, 그 결함이 있는 증거주의, 고조선의 역사지리와 한군현, 문제 1 폐수, 문제 2 왕험의 위치와 한군현, 313년 이후의 역사지리 왜곡과 역사적 과정, 역사지리 왜곡의 역사적 과정, 문제 3 요동과 요소의 위치 비정, 문제 4 연장선과 진장선 그리고 갈석산, 문제 5 최씨 낭랑국, 삼한 정치체에 대한 문제 제기, 고대 한국 역사의 연장, 홍산 예맥 이주와 박이라고 하는 그 박달 민족 할 때 그 박, 그리고 그 환단고기와 잃어버린 제국 한국, 그리고 나서 이제 천문학적인 확인, 식민사학 음모론, 천문학적인 확인, 식민사학 음모론, 다시 위대한 한국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목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하는 그 책하고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제 비슷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우리나라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신 그 무원 김교원 선생님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당한 그 폄하, 그 부당한 그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모독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45페이지인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 이제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김교헌 선생님, 그 무원 김교헌 선생님,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거 the first generation of revisionist scholars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revisionist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글의 맥락에서는 이게 사이비 역사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김교원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이 사이비 역사학 1세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그래갖고 제가 빨리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 기념사업회 이거 전화해가지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단재 선생님하고 무원 선생님이 사이비 역사학자가 됩니까? 그분들이 그 적어도 학자적인 양심을 통해서 있는 걸 없다고 없는 걸 있다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사이비 역사학자, 이거 국내에 있는 그 어떤 역사학자들도 이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뭐 걸러 하고 듣긴 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논문에다가 뭐 사이비 역사학자다 신채호 선생님이 사이비 역사학자다 이런 얘기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지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해외 한국학의 그 현실이 해외 한국학의 현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신채호 선생님하고 김교원 선생님, 무원 김교원 선생님이 지금 사이비 역사학자로 몰리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가 그 이제 이 사람이 식민사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 42페이지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도하고 우리나라의 역사학, 그 이제 반식민사학, 식민사학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역사학을 이제 그 사이비 역사학으로 이제 이렇게 모는 겁니다. 자, 유사한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하면 이제 뭐 후기 식민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는 해방 이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유사한 해방 이후의 사이비 역사학, 인도와 한국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걸 제가 미리 좀 번역을 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여기 미리 한번 번역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미리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유사한 해방 이후의 사이비 역사학, 인도와 한국. 위에서 제시한 보다 일반적인 정의 외에도 한국의 사이비 역사는 다른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국가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크게 관련 없는 인도와 한국의 사이비 역사 현상을 비교하면 일정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첫째, 두 경우 모두 사이비 역사는 식민 지배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구의 합리주의와 언어학, 고고학 등의 학문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식민지 통치의 조건에서 조작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미리 제가 좀 써놓긴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seemingly 해가지고, 이렇게 seemingly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서구의 합리주의와 언어학, 고고학 등의 학문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슬쩍 그렇게 이제 흘리는 거죠. 과연 일본의 그 제국주의 일제가 서구의 합리주의와 언어학, 고고학 등의 학문을 식민 지배하는데 사용 안 했을까? 과연 그렇게 사용했을까? 그걸 이제 의문의 여지를 딱 남겨두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했다고 얘기 안 해요. 실제 그렇게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여지를 남기느냐? 일본의 제국주의는 서구의 합리주의, 언어학, 고고학 등 학문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뭐 말하자면은 이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 피해 망상에 걸려갖고, 일제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구의 합리주의 과학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저거 잘못 사용한 거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역사를 만들어낸 이런 사람으로 이제 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 같은 것들, 그 서양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의 외투를 덮어 쓰고서 실제로는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 이상한 역사학, 가짜 역사학, 사이비 역사학, 식민 역사학, 식민사학,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이제 잘못된 역사학이다라고 규정을 안 하고 딱 이제 여지를 남겨놓죠. 그거는 잘못된 역사학이 아닐 수 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역사학일 수 있다라고 여지를 딱 남겨놓고서 정작 신채호 선생님이 했던 그런 역사학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피해 망상에 걸려갖고 조작해낸 역사, 사이비 역사 이렇게 이제 모는 겁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된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참여하고 거부하기 위해 식민주의자들의 논증적, 추론적, 과학적 시도와 방법론을 채택하고 이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수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제 이제 평가거든요. 요 글에 대한, 요 방금 위의 내용에 대한. 이건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전략이죠. 예, 신채호 같은 역사학자들의 역사 연구가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정과 허구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실제로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의 도입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이제 완벽한 예인데 그런 예. 자,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이제 적어 놨고요. 두 번째가, 자, 요거는 이제 이 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요 표시가 있는 거는 제 이제 평가고, 글에 대한 논평이고, 그게 없는 문단은 이제 그냥 이 사람이 쓴 글입니다. 자, 둘째, 앤드류 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둘째, 이러한 수정주의적 역사관은 사이비 역사학의 관점이라는 거죠. 신채호 선생님을 그렇게 지금 매도하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님하고 김경호 선생님을. 역사관은 기존의 식민사학이 단순히 알려진 역사를 오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견해를 주요 전제로 삼는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학이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견해를 주요 전제로 삼는다. 그 사이비 역사학은
일제의 식민사학이 역사를 오용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자체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전제로 삼는다.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식민사학이 적어도 사실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앤드류 로기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예. 이들은 특히 침략 개념에 관심이 많다. 인도의 경우 아리아인 침략 문제가 남아있고 한국의 경우 BC 108년 한 9년과 일본 임나일본부 문제가 남아있다. 만약 식민사학이 잘못되었다면 이상적으로는 반대되는 대안이 사실이어야 한다. 증거를 찾기도 전에 문명의 요소가 외부에서 도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국가들은 스스로 고유한 문화를 창출했을 것이며 침략당하지 않았다면 주변 지역을 스스로 확장하고 침략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저도 이거 보고 참 놀랐는데, 첫 번째로 얘가 보면 이제 팩추얼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여기 있죠. 여기 사실 자체 여기에다가 이틀릭 채로 딱 써놨어요. 이게 강조한 거거든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사실을 오해했을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사실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식민사학이 잘못됐다면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아니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 누가, 그 어떤 누구가, 특히 신채호 선생님이나 김경호 선생님 같은 분들 중에 그 어떤 누구가 그 나라를 잃은 데 대한 그 박해, 컴플렉스 이런 거에 사로잡혀갖고 증거 없이 거짓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냥 쓰신 거거든요. 이걸 갖다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제국주의는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이제 암시를 딱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 그래서 여기에 요 문명 여기 있죠. 문명.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신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증거 찾지도 않고 증거 찾기도 전에 만약에 문명의 요소가 외부에서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매우 비유적인 표현인데, 요게 이제 일제 식민사학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제 식민사학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해당 국가 한국은 스스로 고유한 문화를 창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제 식민사학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을 문명의 요소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썼는데, 그렇다면 일제 식민사학은 문명하고 등치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원문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세컨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예. 그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 시빌리제이션 여기 이제 이렇게, 그죠? 만약에 문명이 were not introduced from outside, 외부로부터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죠? 문명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죠. 그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학이 이분 머리에서는 그 문명인 거죠. 시빌리제이션. 문명이고, 그에 반해서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학자들의 고유한 역사 연구는 인디지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산지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계속해서 그 느낌을 이렇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갖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트렌드에는 다 문을 닫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꼭 막혀있는 폐쇄적인 그런 어떤 학문, 요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뚜렷한 대조죠. 시빌리제이션하고 인디지너스 이렇게 딱 대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역사 연구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이렇게 이제 써놨고, 이러한 프레임은 신채호 같은 한국 역사학자들이 서구 사상에 저항하고 순전히 민족주의적 감정에 사로잡혀 그런 역사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암시하는 겁니다. 또한 한국 역사학자들이 한국이 식민지화 되지 않았다면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엄청 잘못된 거죠. 아니 누가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신채호 선생님이나 김경호 선생님이 우리가 만약에 식민 지배 안 당했으면 다른 나라를 우리가 침략해서 식민 지배했다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그 주장 근거 없고 증거에 뒷받침되지도 않는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인용을 했어야죠. 그 책, 그 논문에 그 부분을 인용을 했어야죠. 근데 여기 보면 없어요, 그게. 인용이 없습니다. 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인데, 요거죠,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자, if they were not invaded. 만약에 그들이 침략받지 않았다면, then they must have expanded and invaded surrounding territories themselves.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들이 침략당하지 않았다면은 must have expanded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을 것이다. 반드시 했을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확장하고 침략했을 것이다. surrounding territories themselves. 주변 영역을 그들 스스로.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없잖아요. 여기에 그 인용 부호가 없잖아요. 숫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언제 그런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언제 다른 나라 우리가 만약에 침략 안 당했으면 다른 나라 우리가 침략해서 우리가 그 나라 식민지 만들어서 이런 적이 언제 했습니까 이거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언제 증거 없이 막 함부로 막 주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요. 이거 제가 그 앞으로 이분이 쓰신 앤드류 로기 이분이 쓰신 이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번역해가지고 그 이분의 주장에 있어 갖고 이제 오류 내지는 어떤 반박 반항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차례차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분에 대한 어떤 반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관련된 거 많은 이제 그 좋은 컨텐츠들 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 영상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해외 한국학자들의 그 한국사 왜곡 실태 요걸 한번 좀 짚어본 거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사 왜곡 실태의 그 양상이 일본의 식민사학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오해라고 생각하면은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로기 교수는. 그렇다면 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면 이거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왜 일본 식민사학은 그 시빌리제이션이고 왜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했는 거는 인디지너스고 왜 그렇게 썼는지 그리고 왜 신채호 선생님이 사이비 역사학자인지 왜 그분들이 리비저니스트인지 꼭 한번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그 뭐 숨기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제가 제 영상으로 다시 담아갖고 다 올리겠습니다. 뭐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여기 만약에 그 앤드류 로기가 이걸 본다면은 여기 밑에다가 그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 다시고 이메일 남기시면 제가 이메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 학문적인 교류를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제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 더 유익한 내용들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